공모전 여행 칼럼리스트라는 타이틀로 연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거는 싱굿, 월간 싱굿에 연재한 거고요. 요거는 캠퍼스 헤럴드의 여행 칼럼을 연재한 겁니다. 그리고 웹진 바이트에는 B급 여행기라는 이름으로 공모전 여행기를 연재를 했어요. 이 말은 제가 연재를 많이 했다, 투고를 많이 했다 이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공모전 여행을 하고 나서 이걸 나누기 위해 제가 노력을 했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보여드린 겁니다. 여행은 크게 3번 한다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행 가기 전에 준비 자체도 여행이고요. 여행을 가서 즐기는 것도 가장 중요한 여행이고요. 마지막으로 여행을 갔다 와서 사진이 됐든 글이든 정리하는 게 3번째 여행이에요. 그런데 저는 마지막 4번째를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내 여행 경험을 남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공모전 여행으로 갔다 온다면 그 공모전 여행에 대해서 후배들에게 소개해 주는 게 될 수도 있고요. 블로그에 올리는 게 될 수도 있고요. 일기를 잘 정리해서 투고를 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이 4번째가 왜 중요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혹은 기업체는 혹은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는 1, 2, 3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4번째 남과 나눈 흔적이 없으면 인정해 주는데 좀 박합니다. 제가 만약에 책을 쓰지 않았다면 이 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연 제안이 들어오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것처럼 남과 나누는 여행, 4번째 여행이 중요하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4번째 책이 나오게 됐고요. 자, 그렇다면 한번 철학적인 측면에서 공모전 여행이 이렇게 좋다는데 왜 가야 될까라는 점을 욕구 단계론이라는 이론 틀에 빌려서 한번 표현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속감 욕구가 생깁니다. 우리는 지금도 서강대학 경영학과 07학번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하지만 공모전 여행은 BGF 5기, 미래숲 7기, 국토대장정 9기처럼 학교 밖에 또 다른 소속감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소속감에서 내가 멋진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자원봉사가 될 수도 있고요. 해외에 가기도 하고요. 국토대장정 완주를 하기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자신감을 굉장히 끌어올릴 수가 있고요. 궁극적으로 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학교 안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내가 하고 싶은 일, 나의 진로, 나의 꿈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저를 예로 들어본다면 저는 여러 공모전과 관련된 단체에 소속이 되었고 거기에서 상을 받기도 하고 팀장을 하기도 하고요. 해외 공연 등의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이를 통해서 나는 마케팅 디렉터나 방송국 PD, 기자하고는 좀 안 맞는다. 하지만 여행과 관련된 일은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좋아할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외국 항공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이 단계는 공모전 여행을 한다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밟아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공모전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모전의 분류법과 공모전의 여행이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다면 가장 중요한, 제가 사실은 이것만을 강조하고 싶지는 않은 공모전에 관련된 요령에 대해서 살짝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남들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많은 정보가 여러분의 자산이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전 관련 사이트나 매체를 활용을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모전 사이트는 크게 기업형과 커뮤니티형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커뮤니티형이 조금 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형은 여러 가지 정보가, 단순 정보는 굉장히 많지만 고차원적인 정보나 회원들 간의 교류는 비교적 적거든요. 커뮤니티로는 싱크, 유니브, 스팔과 와우 캠퍼스가 가장 대표적이고 최소 2만 명에서 20만 명 가까이 되는 회원수를 자랑하고 있으니까 어떤 걸 가입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각각의 사이트가 서로 다른 공모전 관련 오프라인 모임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가입은 모두 해두시고 오프라인 모임은 모두 출석을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미디어로는 대학내일, 캠퍼스 헤럴드, 웹진 바이트 정도가 거의 유일한 사이트고요. 구독료를 내면 구독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학교에 어차피 깔리니까 그것만 틈틈이
이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3,000개나 되는 공모전. 제가 이 공모전이 가장 좋습니다라고 추천을 드릴 수는 있지만 큰 의미는 없는 이유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공모전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모전을 고를 때는 첫 번째, 스텝 바이 스텝, 자신의 수준과 단계에 맞춰서 하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표 기억하시죠? 보상과 경쟁, 그걸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공모전 초반에는 많은 보상을 제공해 주는 공모전, 예를 들면 LG 챌린저 하나를 1년 동안 준비하는 것보다는 LG 챌린저와 유사한 형태의 공모전을 한 달에 하나씩 12번 해보시는 게 여러분의 실력을 키우기에는 더 좋다라는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소한 걸 많이 쌓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자신의 실력이 되고 그걸 통해서 질적으로 우수한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마지막으로는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은 좀 잘하고요. 파워포인트도 잘 만들지만 외국어 원서를 읽고 자료를 조사한다거나 템플릿을 깔끔하게 만드는 건 잘 못해요. 그렇다면 그걸 잘하는 친구들을 같이 모아서 팀을 만드는 게 베스트겠죠. 자신의 약점을 잘 알고 있으면 자신의 강점도 잘 알 수 있고요. 자신의 장점과 강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팀원도 자연스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팀워크의 중요성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같은 법칙에도 불구하고 어떤 걸 너무나 하고 싶다라면 그냥 일단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려요. 해보시면 당연히 떨어지실 거고요. 떨어지시면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순서를 거꾸로 되짚어 보시면 됩니다.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안 하시면 후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후회를 할지언정 미련을 남기지 않으시기 위해서는 이런 법칙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걸 하시라, 두 가지 제안을 동시에 드리고 싶습니다. 공모전에 성공하는 이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주제로 제가 강연을 캠퍼스 헤럴드라는 잡지에 연재했던 부분인데요.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건 저희 카페에서 그냥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강조를 하자면 Know your weakness, 당신의 약점을 알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공모전의 지원 요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